설명하는 방법 파악하면 읽기 시작할게. 설명하는 방법, 이거 종류, 이거 아주 중요해. 요걸 갖다가 설명문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글쓴이는 대상이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독자는 설명하는 대상이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상이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 방법 사용하고, 그걸 바탕으로 독자는 이 글이 뭘 설명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설명하는 방법 볼게. 처음에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무엇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문학은 무엇이다. 문학은 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이 개념 설명하지, 그지? 대상의 의미, 뜻이나 범위를 분명하게 밝히는 거. 우리 이걸 개념을 설명한다. 개념을 밝힌다. 이렇게 얘기한다. 개념을 밝히는 것.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정의라고 그래.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밝히는 걸 정의라 그러고, 자, 예를 들면, 자, 한식에는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파전 등이 있다. 여기는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없지만은 여기 한식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예시야. 예를 든 건 예시. 사례를 보면 이렇게 된 건 다 예시야. 비교와 대조는요, 둘 이상을 견주어. 두 개가 나와. 대상이 두 개가 나와가지고 공통점을 찾으면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을 찾으면 비교고, 자, 그러니까 희곡과 소설은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문학 작품이다. 그럼 희곡도 갈등이 있고 소설도 갈등이 있다는 거잖아, 그지? 공통점이지.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고, 자, 차이점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대조가 돼. 자, 희곡은 연극 대본이고 시나리오는 영화 대본이다. 이거는 연극이고 이는 영화지, 그지? 차이점이지, 그지? 그러면 대조가 되는 거야. 비교와 대조. 그리고 분류와 구분은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나누거나 묶거나 하는 것을 분류 구분이라 그랬는데,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잖아, 그지? 작은 항목에서 큰 항목으로 가면 분류. 작은 것에서 큰 걸로 가면 분류.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이건 우리 품사지. 이게 작은 거지, 그지? 요걸로 세 개를 묶어서 체언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작은 것이고 체언은 큰 것이니까 얘는 분류야. 동사, 형사, 요걸 묶어서 용문이라 그러지. 관형사, 부사, 요걸 묶어서 수식어이라 그러지. 요런 걸 분류라 그러고요. 반대로 큰 항목에서 작은 항목으로 가면 구분이야. 자, 단어 제일 큰 항목이다, 그지? 큰 항목은, 단어는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렇게 작은 걸로 갔지. 그걸 구분이라 그런다. 분류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아니야. 지금 거꾸로 얘기했다. 분류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구분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선생님 이거 맨날 헷갈려 그러는데 니네 헷갈리지 마. 분류는 다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구분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자, 그렇게 가는 걸 분류와 구분이라 그러고, 분석은요, 하나를 이렇게 구성 요소말로 짜게 놓은 거야. 구성 요소를 개별적인 부분이나 성질에 따라서 나눈 거. 그러니까 하나 있는 것 같다가 하나씩 다 따로 뗀다고 생각하면 돼. 곤충의 몸은 요걸 갖다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게 머리, 가슴, 배지, 그지? 이렇게 하나씩 나눠 놓는 거. 뭐 자전거는 핸들, 안장, 바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하나씩 나눴지. 그걸 갖다가 우리는 분석이라 그러고, 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한 원인을 분석하거나 원인에 의해 결과가 초래되는 거.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인과라 그래. 이런 설명 방법을 인과라 그래.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교통식의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것 때문에 이게 원인이지. 그래서 교통신호체계가 문제가 있어. 이게 원인이고, 결과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났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인과라 그런다.
자,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는 방법은요.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파악하고, 설명 방법이 뭔지 파악하고, 설명 방법을 중심으로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이나 구조를 파악하고, 그리고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 방법 파악, 글의 내용과 전개 방식 그리고 구조 파악, 그리고 글의 전체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 이렇게 자 단계로 나아가고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 얼마나 좋을까? 흑과 붉게 글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설명하는 대상의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글의 내용 전개 방식 그리고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설명 방법을 파악하고 읽으면 자 옆에 세 문제 푸세요. 우리 이제 정전기가 왜 발생하는가 이게 설명할 내용이야. 자, 정전기가 겨울로 간까당. 왜 겨울에 정전기가 더 많이 일어나나 그것이 일단 설명문이야. 설명문은 기본적으로 설득하는 거 아니야. 주장하는 거 아니다. 설득 주장 되게 많이 나온다. 그거 다 아니야. 뭐야?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정보 전달하는 그리고 다양한 설명 방법이 나왔습니다. 설명 방법을 통해서 이해를 돕기 이런 정의, 인가, 예시 등 다양한 설명 방법이 나오는데 이거 설명 방법은 다 뭐 하기 위해서 이해 돕기 위한 것이다. 자, 그리고 정보 전달하는 거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야. 객관적. 주장 아니고 설득 아니고 주관적 아니고 객관적이고 정보 전달이다. 주제는요. 정전기의 특성하고 예방법이 나오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전기를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해가지고 이거 예시겠지 그지? 독자 이해를 돕고요. 제목을 질문 형식으로 했지. 이거 질문 형식으로 했지 그지? 그래서 뭐 한다고 질문 형식 나오면 호기심 유발이 나오는 거야. 관심을 끌고 호기심 유발 관심을 끄는 거고 자 정전기의 개념이 나오고 실생활에서는 전기하고 정전기의 차이점이 나오면 이거 뭘까요? 비슷한 점과 차이점, 비교 대조가 쓰였겠지, 그지? 그리고 생기는 까닭은 인가, 왜 생기는 이러하게 하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고 정전기가 해로운 경우하고 이로운 경우가 예를 들어 나오는 거야. 이럴 경우에는 안 좋습니다. 이럴 경우는 좋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나온다. 처음 부분은요. 처음 부분 뭐가 나올까? 설명 대상이 소개되는 거야. 처음 부분은 설명 대상이 소개가 나오고 그리고 글을 쓴 동기가 내가 왜 이 글을 쓴지 글을 쓴 동기가 나온다. 자, 겨울만 되면 정전기가 기승을 부린다. 이 정전기가 뭐야? 설명 대상이지. 이게 설명 대상이고요. 자동차 문의 손잡이를 잡을 때 찌릿하기도 하고 스웨터를 벗을 때 이제 이게 찌릿하기도 하고 스웨터를 벗을 때 찌직 소리와 함께 머리가 폭탄 맞은 것처럼 변하기도 한다. 심지어 친구의 손을 잡을 때 정전기가 튀어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다. 이게 뭐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거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전기 그지? 그럼 일화를 들었다 그지? 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정전기 도대체 이런 정전기는 왜 생기는 것일까? 이게 질문했지. 질문하면 뭐 한다고? 호기심을 유발한다고 했지. 자, 처음 부분의 역할. 자, 일단 정전기 내가 뭘 설명할 것이다. 설명 대상을 소개해주고 있지. 정전기가 생기는 까닭. 그리고 정전기 경험을 하는 상황을 제시해가지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나보면 정전기라 무엇은 무엇이다. 이게 뭘까요? 우리 설명 방법 중
이게 뭘까요? 정의지, 정의. 정전기의 개념이고,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정의의 방법이지. 자, 정전기란 전하가 정지 상태에 있어. 전하가 정지 상태에 있대요. 그래서 정전기. 그 분포가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전기, 그로 인한 전기 현상을 정전기라고 하고요. 쉽게 설명하면 흐르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전기라고 해서 움직이지 아니하여 조용하다는 뜻을 가진 한자 정을 써서 정전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는 흐르는 물이라면 정전기는 높은 곳에 고여 있는 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랑 정전기를 비교 같은 전기야, 그지? 같은 전기인데 전기인 건 똑같은데 그건 비교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쓰는 것은 흐르고 전류가 흐르고 정전기는 안 흐르고, 그러니까 차이점이지. 비교, 대조.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자, 정전기의 전압은 수만 볼트에 달하지만 아주 전압이 높아요. 수만 볼트에 달해. 정전기 전압이 수만 볼트래. 그러면 전압이 아주 높다. 전압이 높음.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전기와는 다르게 전류가, 실생활에는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는 전류가 거의 없어요. 저희 흐르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다. 여기도 비교 대조네, 그지?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 고여있는 물이지만 떨어지는 것은 한두 방울뿐이라 별 피해가 없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엄청 고압이지만 별 피해가 없어요. 그냥 쬐끔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치명적이지 않음. 정전기는 그냥 흐르지 않는 전기고 아주 고압이긴 하지만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그지? 자, 정전기의 개념은 전하가 이러이러한 상태를 말한다, 이랬지, 그지? 그러면 뭐 이거 뜻풀이 해주는 것은 정이고, 전압은 높아요. 근데 실생활에서는 전기와 달리 전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아요. 여기서 표현법은 비교와 대조가 쓰였다. 요거 표현 설명 방법 아주 중요하다. 자, 설명문은요, 내용만 잘 파악하면 되는데 설명 방법은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자, 정전기는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다 있잖아. 뭐야? 인가야, 인가. 인가 왜 생기는지. 마찰 때문이래. 마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해요. 인가야. 자, 물질의 전체 내용은 인가고, 물질의 기본 구성 단위 원자 있지. 원자의 구조는 뭘로? 원자핵과 전자 나눠지지, 그지?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를 이렇게 부분적 구조를 쪼개놨지. 이런 걸 뭐라고? 분석. 설명 방법이 분석이야. 자, 전자는 작고 가벼워서 이 전자는 작고 가볍대요. 그래서 마찰을 통해 자, 이렇게 마찰은 어떻게 부딪히는 거지. 부딪히면 다른 물체로 쉽게 이동하는. 얘는 쉽게 뚜룩 딴거하고 붙이면 이동하는 거야. 여기 봐. 자, 이때 섬유로 만든 인형에 고무풍선을 하니까 전자가 이렇게 막 이동하는 거야. 자, 전자는요 쉽게 이동해요. 쉽게 이동하고 작고 가볍고, 그래서 쉽게 이동하는 거야. 마찰을 통해서. 자, 이동하기 도 한다. 생활하면서 주변의 물체와 접촉하면 마찰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마찰 쉽게 일어나지. 우리의 몸과 물체가 전자를 주고받으며 몸과 물체가 뭐 이렇게 막 마찰한다고 바로 정전기 팍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찰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 전자를 주고받는 거야. 그래서 전기를 저장하는 거야. 그게 한도 이상이, 이 전기가 쌓였을 때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에 닿으면 그동안 쌓였던 전기가 순식간에 불꽃을 튀면서 이동하면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찰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찰하면 전자가 이동하고, 그게 전기가 어느 정도 한도까지 차였다가 나중에 이게 이 전기 잘 통하는 물체하고 딱 만나면 팍팍팍
튄다는 소리야. 정전기의 발생 원리가 나왔지. 자, 정전기 발생 원리가 마찰할 때지, 그지? 마찰할 때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가 발생하는데 요거 뭐요? 인가의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자, 그런데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여기 의 하나 적자. 자, 마찰할 때 여기에 우리 마찰할 때 우리 뭐가 전자가 이동하고 그리고 전기가 한도 이상 쌓였다가 나중에 정전기가 발생하지. 잘 통하는 물체하고 만나면 이게 무슨 방법으로? 인가 방법으로 설명되어 없다. 자, 전기로 고생하는 사람은 다 다르대요. 정전기로 유별나게 고생하는 사람이 꼭 있다. 자, 다른 사람이 만졌을 땐 괜찮은데 이들이 만지면 이들 어떤 정전기로 유별나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만지면 어김없이 튀는 정전기. 왜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 것일까? 질문했다, 그지? 질문은 뭐야? 호기심 유발이지. 그러면 또 호기심 유발하고 정전기로 고생하는 사람이 왜 고생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것인가? 자, 앞의 전개 내용이 이 얘기를 하겠지. 왜 다른지를 얘기하겠지, 그지? 자, 정전기가 언제 잘 생기는지 보면 답을 알 수 있다. 우선 정전기는 건조할 때 잘 생겨요. 습도가 높으면요, 잘 안 생겨요. 공기 중에 왜 안 생기냐면,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에 수분이 전하가 흘러갈 수 있는 도체 역할을 하여 이 수분이요, 전기가 잘 통한단 말이야. 도체 역할을 하는 것은 전기가 잘 통하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전기가 수시로 쌓여있지 않고요, 방전되는 거야. 따라서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고요. 여름보다 겨울에, 그럼 여름에는 습도가 높으니까 정전기가 발생이 낮다. 그럼 겨울에는요, 얘는 습도가 낮지. 그러면 정전기 발생 확률은 높은 거야. 그래서 겨울에 정전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보다 적게 흘리는 사람이 습도가 얘가 낮지. 그지? 지성피부보다 근성피부가 습도가 낮고, 그리고 사람에게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 것도 같은 까닭에 쓰다. 자, 여기 정답 뭐가 쓰여있니? 설명 방법. 그리고 뭐 했기 때문에 뭐 하다. 뭐 했기 때문에 뭐 하다. 인과가 다 쓰이고 있다. 정전기는 주로 물체 표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정전기의 발생 정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뭐야?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가 다른 거야. 여기가 다 설명 방법이 뭐야? 여기가 다 설명 방법이 인과야. 인과. 자, 둘째로 정전기는 전자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자, 마찰이에요. 처음에는 습도 근조 상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마찰에 의해 잘 생기는데, 마찰할 때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도 있고, 전자를 쉽게 얻는 물체. 자, 전자를 잃으면 정전기가 잘 안 생기겠지. 정전기 발생이 낮고, 전자를 쉽게 얻으면 전기가 쌓이잖아, 그지? 그럼 정전기 발생이 확률이 높고, 그지? 예를 들면이라고 나왔네. 예시지. 예를 드는 건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예시고. 자, 틀 가죽 종류는 전자를 쉽게 잃고, 그럼 정전기 발생 확률이 낮네. 그지? 플라스틱 종류는 전자를 쉽게 얻는다. 그럼 정전기 발생이 잘 된다, 그지?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부터 쉽게 얻는 물체까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대전열이라고 하는데, 순서는 다음과 같대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정전기 발생이 낮고,
이쪽으로 갈수록 정전기 발생 확률이 높다, 그치? 유리, 명조, 나무, 고무, 플라스틱, 에보나이트 같은 거는 천연 고무의 항을 첨가한 물질이야. 그래서 정전기 발생이 잘 난대요. 그래서 정전기 실험할 때 에보나이트 갖고 실험한대요. 우리 몸은 전자를 잘 잃는 편이므로 이게 그러면 우리 몸은 보면 정전기 발생할 확률이 낮네, 그치? 전자를 쉽게 얻는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자주 입는 사람은 정전기와 친할 수밖에 없다. 그럼 친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뭐야? 정전기가 얘네들이 뭐야? 플라스틱에서 하고 마찬가지잖아. 예, 정전기 발생이 높은 애들이잖아.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이거는 정전기 발생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정전기가 잘 생긴다는 소리지. 정전기가 잘생김. 정전기가 잘 발생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발생하는 사람은 뭐 할까요? 좀 약간 몸이 건조한 사람이겠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전기 발생이 적은 틀가주, 명 같은 천연섬유로 된 옷을 입으라고 하는 데는 까닭이 있는 것이다. 왜? 정전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전기를 줄일 수 있음. 자, 다음 볼게. 자, 핵심 포인트 3. 자, 정전기는 마찰 때문에 생기고 습도와 마찰하는 물체의 성질에 따라서 정전기 발생 정도는 달라집니다. 설명 방법은 원인과 결과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 원인과 결과인 인과 방법이 사용되었고 정전기가 발생을 잘하는 경우는 습도가 낮은 경우 건조할 때지 근성 피부 겨울철 이때 그리고 자 또 전자를 쉽게 얻는 물체와 마찰하는 경우 이때는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입는 사람이 정전기가 많이 발생한다. 자 중간 3 만약 피부가 건조한 사람이 이러한 충격을 무시하고 합성섬유 소재의 스웨트를 입다가 따가워하며 비명을 지를 수도 있다. 자기 몸도 지금 건조해가지고 정전기가 잘 발생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전자가 잘 통하는 스웨트를 입으면 더 그렇겠지. 그래도 이렇게 발생한 정전기는 인체에 큰 해를 입히지 않는 편이다. 정전기가 매우 위험한 경우도 있다 하면서 예를 들어 예시야. 위험한 경우 발화점이 낮은 기름 종류를 운반하는 유조차. 자, 유조차는 정전기가 많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정전기가 아주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만일 만들어 작은 불꽃으로도 큰 위험을 차할 수 있다. 그렇지. 기름을 실은 차니까, 그지? 이를 막기 위해 유조차의 뒤쪽에는 땅바닥으로 떨어뜨린 접지 장치가 달려있다. 니네들 유조차 한번 봐봐. 뒤에 있잖아. 끈 같은 게, 빨래줄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어. 이 접지 장치를 통해서 정전기가 땅으로 내보내는, 그래서 그게 안 고여있도록 땅으로 내보낸다. 자, 위험한 경우 처음에 유조차고, 두 번째, 첨단 반도체 사업장. 이게 또 위험해요. 이곳이 정전기와 싸우는 전쟁터라고 해도 될 정도이다. 반도체 부품은 정전기에 의해 쉽게 파손돼요. 얘는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정전기가 쌓일 만한 큰 물체를 절대 놓지 않는다. 또한 소매와 양발에 접지선이 달린 특수한 옷을 입고 반도체를 다룬다. 이네 반도체 들어가면 보면 흰옷 같은 거 있잖아. 막 박력복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들어가잖아. 그지? 왜? 정전기 발생이 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처럼 정전기를 없애는 것이 산업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 두 개, 유조차하고 그리고 반도체, 여기가 정전기의 해동원이고, 그러면 자 해로운 것만 아니래. 그러면 좋은 것도 있다는 거지, 그지? 정전기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자, 그리고 예시로 나와요. 예시로 뭐 복사기가 나와요. 복사기가 이제 좋은 거야. 복사기가 정전기를 이용한 대표적인 제품이다. 복사기는 정전기를 이용해 토너에 잉크 가루를 종이에 붙인다. 집진기 먼지를 모으는 거. 집진기도요.
정전기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먼지를 모은다. 식품을 포장할 때 쓰는 냅. 냅도요. 식품 포장할 때 쓰는 냅. 이것도 그릇이 잘 달라붙는 것도 정전기 때문이다. 이게 이로운 경우. 세 가지. 복사기, 그리고 집진기, 냅. 이처럼 정전기는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 자, 핵심 포인트 4. 정전기가 해로운 경우와 이로운 경우인데 유선은 정전기가 만들어내는 작은 불꽃 때문에 큰 위험에 놓일 수 있고 반도체 부품은 정전기에 의해 쉽게 파손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해로운 경우고 이거 다 뭐 설명 방법 둘 다 예시야. 이로운 경우는 뭐 있었니? 복사기, 집진기, 식물 포장할 때 쓰는 랩 등이 이로운 경우. 그 다음 가자. 자, 이제 정전기의 특성을 알았으니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정전기 때문에 깜짝 놀랄 일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다 뭐야?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질문하면 호기심도 유발하지만 그리고 뭐 앞으로 설명할 거 앞에 내용을 다음 내용을 제시하는 효과도 있지.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습도가 중요하지, 그지? 그러면 자, 예방법 첫 번째 습도 유지야. 습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라고? 예를 들어서 예시 가습기나 어항 등 집안의 습도를 높이고 보습크림 많이 바르고 그지? 물을 많이 마시고 자, 그래서 피부 상태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자,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예방법 두 번째 합성 섬유 소재의 옷은 섬유유연제를 넣으래. 너 헹구면 정전기가 줄어들고 자, 왜 그러냐면 섬유유연제는 양전기를 띄어 음전기를 뜬 합성섬유에 붙어 전기를 뭐 하기 때문에 중화시키기 때문에 자, 섬유유연제는 양전기고 합성섬유는 음전기이기 때문에 양전기, 음전기 만나면 중화된다는 거야. 중화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섬유 소재 옷보다 천연 소재 옷을 입으면 정전기 발생하지 않겠지. 그리고 그렇게 못 입더라도 최소한 몸에 직접 닿는 부분만이라도 천연 섬유의 옷을 입어 정전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자. 또한 플라스틱 빛 같은 걸 사용할 때는 물에 적셨다가 쓰면 정전기를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평소에 전기를 중화하는 습관, 중화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가지고 중화시켜버리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자동차 문 열기 전에 입김 하면서 습을 주는 거야. 습기로 정전기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고 정전기가 튈 것 같은 물건을 덥석 잡지 말고요. 손톱으로 살짝 건드린 다음 살짝 건드리는 게 이게 방전시키는 거겠지, 그지? 방전해가지고 이거 둘 다 뭐 중화하는 거야, 중화. 그러면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어. 자, 이제 곧 겨울이니까 해보세요. 자, 정전기 예방하는 방법. 적절한 뭘 유지하자. 습도를 유지하자.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하고 천연 옷 입자. 그리고 전기를 중화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게 이제 다 예시로 나와 있고요. 이제 끝부분이야. 끝부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끝나겠지. 지금까지 정전기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전기 예방법이래.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간에 살펴보았다. 앞에 부분을 정리했지, 그지? 앞부분을 지금 정리해주고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으로만 여겼던 정전기를 잘 다스려 포근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자. 해가 끝부분은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전기를 잘 다스릴 것을 제안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소단은 마무리 볼게. 자, 우리 이거 설명문이야. 설명문은 자, 객관적이고 해설적이고 체계적이고 주장 아니고 설득 아니고 그지?
자, 제재는 정정이고 정정의 특성과 지금 뭐에 대해서 예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정의에 대해서 정의 발생하는 거 인과 그리고 분수 전 핵과 뭐였지? 핵과 뭐?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지요? 원자의 구조는 이게 여기 분석이 나왔고 예시 정말 많이 나왔지. 다양한 뭐가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고 설명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대상을 설명하였고 개념이 정의고 특성, 발생 원인, 인과, 예방 방법 이게 예시, 요게 예시고 자 원인 이게 인과 여기는 개념은 정의. 자, 이거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독자에게 질문함으로써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관심 유발하고 그리고 다음 내용을 제시하고 그지? 글의 짜임은 처음 부분에는 자 겨울이 되면 기승을 부리는 정전기 얘기를 했고요. 정전기 개념 얘기하고 생기는 까닭 이게 인과에 의해서 나왔지. 해로운 경우와 이로운 경우를 예시로 들어줬고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정전기를 잘 다스릴 것을 제안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설명 방법 이게 중요하지 그지? 처음에 겨울쯤만 되면 기승을 부린다 찌릿하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정전기가 발생하는 일상의 경험을 예시로 제시했고 개념은 정전기는 이거다 이러면서 요거는 뭐라 정이고 자 실생활에서는 전기하고 정전기의 차이점 공통점 둘 다 전기야. 근데 실생활에서는 전기는 흐르고 정전기는 흐르지 않고 비교와 대조지. 그리고 생기는 까닭은 인과에 의해서 설명했고 구성 요소는 원자 핵과 전자는 아니지. 이거 분석. 그리고 자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인과로 설명했고 그리고 마찰할 시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하고 쉽게 얻는 물체가 예를 들어 나와 있고 그리고 정전기가 해로운 경우 예시 이 세 가지 있었지. 유조차 그리고 두 가지 있었다. 그지? 이런 경우가 세 가지다. 복사기, 집진기, 랩 이렇게 그지? 예시로 나왔고 예방하는 방법 자 예시로 어떻게 해요? 뭐 틀 세타가 있고 합성 섬유로 된 스웨터 같은 거 좀 입지 마라. 플라스틱으로 머리를 빗을 때 물에 적셔서 사용하라. 이런 것들이 정전기를 예방한다고 예시로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내용학습 설명하고 있는 대상은 정전기고요. 이 글을 쓴 목적은 정보 전달이야. 설명문은 정보 전달 글입니다. 그리고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성하고 예방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자 여름보다 겨울에 정전기가 많이 잘 생기는 까닭 건조하기 때문이지. 그치? 정전기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 정전기는 자 마찰 때문에 생기지. 지성 피부하고 건성 피부 중에 자 정전기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성 피부 외에 습도가 낮기 때문이지. 정전기를 이용한 제품은 복사기, 집진기, 랩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거 중요 자 설명 방법 시계는 태엽, 초침, 분침 요소마다 나눴지. 이건 뭐야? 이런 건 대상을 구성 요소 나누는 거 분석이지. 분석. 그리고 금은거는 줄이 6개인데 반에 가야금은 12개이다. 이거 차이점이지. 차이점 밝히는 건 대조. 오늘 아침에는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했다. 늦잠 잔 게 원인이고 지각한 게 결과네. 그러면 자 원인과 결과 그러면 이거 인과에 의한 설명 방법이고 축구는 주로 발로 공을 차서 상대편의 골에 공을 많이 넣는 것으로 승부를 가리는 경기이다. 축구는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개념을 설명했지. 뜻을 풀이한 거지. 그지? 이거 정의. 그리고 사람보다 오래 사는 나무들이 있다. 예를 들어가 없어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없어도 예시야.
예를 들어 설명하니까 예시.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설명 방법 찾아보는 거야. 자 마찰할 때 전자를 쉽게 있는 물체도 있고 쉽게 얻는 물체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는 예시가 쓰였고 정전기란 무엇이다 이거는 정의가 쓰인 거고 자 정전기가 전기 어떤 실생활에 쓰는 전기가 흐르는 물이야. 정전기는 고여있는 물이야. 이거는 뭐 정전기와 우리 실생활에 쓰는 전기의 차이점을 같은 전기인데 자 차이점이 고여있고 흐르고 그래서 비교와 대조가 사용되었고 물질의 기본 구성단위인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하나를 부분적으로 나눴지 구성 요소별로 나눴지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 분석이고 자, 왜 정전기는 고생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까? 정전기는 잘생기는 걸 보면 답을 알 수 있다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다르다 이렇게 나오지 그지? 원인과 결과 인과가 나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중요하지 이거 설명 방법 여기는 설명 방법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설명문이야. 설명문은 처음에는 자 대상을 소개하고요. 자 정전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또 뭐하니 글을 쓰게 된 글을 쓴 동기를 밝히고 흥미를 유발하고 있지.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에는 정전기 개념, 정의 방법을 사용했고 생기는 까닭은 인과로 사용했고 해로운 경우하고 이로운 경우를 예시로 사용하고 그다음 뭐야? 정전기 예방 방법이지. 정전기 예방법이 뭘로? 예시로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는 자 내용을 요약 강조하고 있지. 정전기를 잘 다스릴 것을 제안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사용 방법 적절하게 잘 사용되어 있지, 그지? 그리고 이제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을 갖다가 여기 설명문이야. 설명문은 뭐 할까요? 설명문은 정보 전달하는 거야. 삼국에 다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근데 모양이 달라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달라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뭐가 되겠니? 인과가 나오고요. 인과하고 그리고 대조가 좀 나온다. 자, 삼국의 식사 문화하고 젓가락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비교하고 공통점은 젓가락을 사용한다는 거지. 대조는 근데 젓가락이 조금씩 달려요. 근데 왜 다르냐?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나와. 그걸 통해서 젓가락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자 30% 정도가 젓가락을 사용한대요. 그리고 자 한중일 삼국하고 베트남, 태국,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자 포크는 어느 나라에서 쓰이든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젓가락은 차이가 있다. 여기도 대조지. 여기도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 식사 문화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중일 삼국의 식사 문화와 이에 따른 젓가락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데 가지고 중국은 크란한 식탁에 둘렀는데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어. 그래서 멀리 있는 거 크란한 식탁이니까 멀리 있는 걸 먹어야 되니까 젓가락 길이가 길대. 그리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니까 미끄러지는 것을 막으려고 젓가락 끝이 뭉퉁하대요. 뭉퉁하다에. 자, 젓가락이 어때요? 길고 뭉퉁한 거야. 그리고 일본은요. 한 손으로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독상이야. 밥그릇을 들고 먹어. 그래서 젓가락 길이가 길 필요가 없어. 짧다는 소리지. 그리고 생선구이, 생선의 야채 절임 등을 즐겨 먹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짓기 편하게 끝이 뾰족하대. 그리고 한국은요 가족과 함께 먹긴 해도 밥상을 따로 차려 먹기 때문에 중국처럼 젓가락이 길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중간이야, 중간. 그리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해산물을 많이 먹지 않으므로 젓가락 끝 모양이 뭉퉁하거나 뾰족하지도 않고요. 대신 김치, 깻잎, 콩자반 같은 굵기가 크기가 다양한 음식을 두루 짓기 때문에 끝이 납작하대. 자, 굵기하고 크기가 다 다른 음식을 짓기 때문에 끝이 납작하고요.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은 그 길이와 모양이 다르다. 중국의 젓가락은 길고 끝이 뭉퉁하고, 일본의 젓가락은 짧고 끝이 뾰족하고, 한국의 젓가락은 그 중간쯤이고 끝이 납작하대. 이건 왜? 식사 문화가 낳은 산물이야.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인과에 의해서, 인과 대조라 그랬지, 그지? 자, 여기 이제 중국은 길고 뭉퉁하지, 뭉퉁함. 그 다음에 일본은 뭉퉁함까지 적자. 일본은 짧고 뾰족하고 중간쯤이고 납작하고. 자, 이 글은 주된 설명 방법이 비교 대조인가? 비교와 대조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의 식사 문화와 젓가락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인가를 사용하여 삼국 식사 문화 때문에 젓가락 길이와 끝 모양이 달라졌음을 설명하고 있고, 적절하지, 사용 방법 잘 사용하고 있지, 그지? 그리고 여기까지고요. 139쪽까지 문제 풀어봅시다. 옆에 학습활동 응용 문제 다 풀어보세요. 수고했습니다.